범송공자와 김유정 아나운서의 외신 포기기.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며칠이죠? 4월 오늘은 29일. 네, 4월 29일 수요일. 네, 4월의 수요일. 거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죠. 네, 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긴 합니다. 중요한 날이라는 건 오늘 밤 미국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표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네. 빅테크 4개 기업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요.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마지막 FMC도 아. 있습니다. 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우리는 우리 할 길을 가야 되겠죠. 오늘 무슨 주제일까요? 오늘은 최근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키워드인데 삐비삐비삐 뭘까요? 뭐야, 나 따라하는 거야 이거 지금? 네, 지난주 장우진 팀장님의 성대모사 삐비삐비삐 뭘까요? 네, 로봇입니다. 이번 주에 LG전자, 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로봇이라는 키워드로 뜨겁게 달아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열기를 불어 넣어준 중요한 VIP가 있어요. 누구시죠? 바로 젠신상 회장의 딸 네. 메디슨 황이라는 분이 한국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따님도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던데 네. 뭐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죠?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화면을 보시면 단순히 AI 칩 GPU를 넘어서 로봇을 계속 최근 이야기하고 있어요. GTC 같은 경우에도 젠슨왕 회장이 계속 항상 마지막 부분에는 로봇들을 잔뜩 데리고 나오면서 단순히 칩에서 끝나는 기업이 아니라 뭔가 AI를 총괄하는 기업, 그리고 피지컬 AI까지 확장하려는 모습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뭐 LG전자, 그 외에 로봇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속속히 만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그럴까? 단순히 칩만 팔아서 하는 뭔가 아웃소싱 같은 기업이 아니라 진짜 주도하고 싶어서? 그렇죠. 뭐 지금 보시면 GPU 기반의 AI 산업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AI 하드웨어 인프라는 한계가 있다는 걸 엔비디아도 알고 있죠. 네. 그건 젠슨왕도 당연히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한 걸 피지컬 AI, 그중에 또 로봇과 자율주행 쪽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네. 구글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스마트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높였던 그런 전략이랑 비슷해요. 하드웨어랑 제휴를 하면서 피지컬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써라. 그런 식으로 종속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글로벌에서의 로봇 이야기를요, 가디언즈에서 특집처럼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함께 보시죠. 많은 분들 이미 들었을 거예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로봇에 올인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기사인데요. 테슬라의 chaotic year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transition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다뤄야 할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문장 안에 맨 마지막에 있는 physical AI입니다. physical AI, 물리학적인 AI라는 뜻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AI는 챗 GPT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질문 입력하면 답변을 주는 대화 형식의 AI에 좀 국한돼 있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물리학적인 형태가 있는 팔과 다리라는 신체, 피지컬을 가지고서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테슬라가 가진 고급 전기차 모델은 X와 X 생산을 멈추고요. 그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회장 딸 메디슨 황이 한국의 LG전자 로봇 기업들을 찾은 이유도 모두 피지컬 AI의 패권을 쥐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방금 얘기하신 기업들은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고 네. 미국과 중국에 굉장히 강한 어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로봇의 판도입니다. 네. 좀 살펴본다 그러면 미국은 현재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봇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공급망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빠르게 지금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추구하는 나는 만능,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한 역할을 뭐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범용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옵티머스. 네. 네, 테슬라 옵티머스. 사람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피규어 AI. 네. 네, 피규어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중국은요, 한 놈만 패. 뭐 예를 들면 세탁만 잘하는, 물류만 잘하는 회사, 네. 아니면 자동차 조립만 잘하는 로봇, 뭐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자동차 공장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팔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그런 협동 로봇을 넘어서서 네. 지금
자동차 공장에서 전반적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로봇. 로봇 저거 좀 갖다 줘. 이러면 네 이러면서 갖다 주는. 약간 저는 그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바이센트럴 맨이라는 영화 아세요? 바이센트럴맨 예전에 그 로봇 맞아요. 보지는 않았어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정용 도우미로 이렇게 집안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인간의 감정을 배우고 인간화되면서 뭐 200년 이상 정말 그 인간보다 더 오래 살면서 추억을 간직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네. 결국 그것도 한 뭐 20년 넘는 전의 영화인데 그런 것들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네. 아무래도 제가 볼 때 10년 이내에 그런 로봇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격이 문제긴 하겠지만. 네. 근데 가격을 보면 미국은 수만 달러라고 얘기해요. 수만 달러. 네. 근데 사실 수만 달러보다 더 비쌀 것 같기도 해. 아. 수십만 달러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런데 일단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우리 뭐 2만 달러, 3만 달러에 하겠다라고 네. 얘기했죠. 근데 중국은 지금 1,600달러. 1,600달러요? 유니트리 같은 경우 조그만 로봇들은 1,600달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간 경차의 중고값 가격 정도. 그것보다도 안 되지. 2, 300만 원이면 경차 못 사요? 중고거도 못 사죠. 아주 낡은 거, 오래된 거, 뭐 이런 거 사는 거지. 네. 네. 두 개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전략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쟁국인 중국의 상황부터 함께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how to eliminate 그리고 or in his view liberate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중국 로봇 기업 창업자의 속내가 다룬 문장인데요. 여기서 liberate 이라는 단어에 함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liberty, liberate, 자유, 자유의 여신상할 때 그 자유를 뜻한 단어인데요. 이게 해방시키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공장의 로봇화가 인간을 육체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철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앞에 단어인 eliminate이 있잖아요. eliminate는 제거하다. 네. 이거랑 연결하면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100%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뭔가 중국의 무섭고 뜨거운 야망을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한 비즈니스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중국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 좀 아이러니하긴 하긴 합니다. 왜냐면 가장 인력이 저렴한 나라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네. 인력 파견을 제일 많이 하고 공장이 제일 많은 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좀 걱정도 돼요. 걱정도 네. 된다. 중국은 실업률이 낮아지면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공산주의 국가에서 뭐 체제가 일할 자리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할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 네. 걸 어떻게 할 건지는 계속 봐야죠. 근데 중국은 무서워요. 그래요? 진짜 무섭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까 뭐 이렇게 진짜 움직이는 다리도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진짜로 개발하고 있는 네. 제대로 뭔가 시제품이라도 내놓은 기업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2개? 맞아요. 네, 스타트업 정도랑 그다음에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맞췄네. 작은 로봇 만들었어요. 근데 네. 중국은 지금 140여 곳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네. 네. 그리고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한 것들이 330개 이상 와. 돼요. 그리고 유니트리가 2025년에 우리가 출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5,500대 정도 됩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우리 생산할 것 같은데요. 옵티머스 우리 하반기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아틀라스 뭐 2027년, 2028년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이미 쓰이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중국 아까 공급망이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양쯔강과 주광삼각주 중심에 거대한 부품 공급망이 있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로봇 관련된 클러스터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와.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 빠르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피지컬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또 등장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슬쩍 봤는데 혹시 VLA인가요? 그러니까요. VLA가 뭐죠? Visual Visual, Language? Language, 비전이 오. 있고, Language가 있고, 그다음에 액션. 그러니까 이거는 VLA는 사람이랑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요. 사람은 이걸 보고 나서 뇌가 그걸 바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로봇은 그게 바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봤어요. 그럼 네. 이걸 랭귀지로 번역해서 줍니다. 이렇게 단어화로 해가지고 LLM처럼 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라는 걸 번역해서 딱 주면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죠. VLA 모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VLA 모델이 나오면 피지컬 AI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기존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룰 베이스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떨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규정이 돼.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상황에서 벗어난 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0.001%의 확률로 다른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그럼 해요? 못해. 못하죠. 네. 근데 LLM 모델은 뭐든지 답이 나오죠. 아. 그런데 봐요. 지금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네. 근데 저 앞에 뭔가 검은 물체가 지나가는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랭귀지가 있어. 그럼 액션은 보수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서 하게 되겠지. 그렇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 판단하는 걸 넘어서서 랭귀지로 번역을 하면 기계가 인식하고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네. 거기서 할루시네이션 나오면 큰일 나지만 하고 그런 싶은 것들을 대로. 방지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 VLA 기반으로 해서 지금 피지컬 AI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게 원래 기술적으로는 기계적으로는 빠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두뇌가 발달하는 건 천천히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옵티머스와 아틀라스를 비교하면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로봇이죠. 여기는 머리는 뛰어나. 근데 몸은 좀 둔해. 근데 아틀라스는 기계적으로는 진짜 세계 최강이에요. 네. 근데 머리는 좀 나빠. 여기는 자율 AI가 없었거든요. 누가 먼저 발전하냐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옵티머스 손을 많이 들어줬어요. 머리 좋은 게 장땡이지. 네. 근데 아틀라스가 VLA를 기반으로 들어오니까 빠르게 발전하는 거야, AI가. 그래서 지금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요. 옵티머스와 아틀라스. 그러니까 둘의 경쟁도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업체들의 값싼 로봇들과의 경쟁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틀라스가 아까 기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틀라스의 초기 버전은 백덤블링하고 막 그러죠. 맞아, 막 그렇게 하고 영상 보면. 근데 뉴 모델을 보면 그런 거 못하는 모델이야. 여기 관절 이렇게 붙여놓고 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작업에 특화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가격은 낮추면서 화려한 묘기 자체보다 핵심 기본 작업에 집중한 로봇들로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로봇에 대한 발전과 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아까 중국도 사람이 엄청 많은데 로봇을 뭐하러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요. 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크로닉도 있고 그리고 레이버 쇼티지가 있어요. 인력 부족 그리고 크로닉은 만성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의학 용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경제 용어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마디로 인력 부족이 만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일본 하네다 공항이 극심한 인력난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수화물 운반을 맡기기로 했대요. 이런 전 세계가 다 직면하고 있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그리고 고령화 현상 앞에서는 로봇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고령화와 더불어서요. 선진국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 문제요? 네. 뭘까? 선진국으로 가면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하고 다른 것들 보는 눈이 많아지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봇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지금 건설할 때 아파트 같은 거 지금 건설되는 거 사면 안 될 것도 같다. 그래요? 뭐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지금의 건설 현장은 바벨탑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바벨탑과 같다라는 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약하다는 뜻인가? 바벨탑이 왜 무너진지 아세요? 바벨탑이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달라서. 맞아요. 근데요? 지금 건설 현장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외국인 노동자가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부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다. 네. 그러면 이 VLA가 되는 로봇과 외국인 노동자를 봤을 때 이 VLA가 되는 로봇이 발전하면 누가 더 좋겠어요? 오히려 어떤 말을 하든 잘 알아듣는 로봇이 오히려 외국 사람보다 말은 더 잘 통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진국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로 로봇을 고용을 해서 완선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중국이 왜 자기들은 노동력도 풍부한데 로봇을 그쵸. 빠르게 할까? 그렇죠. 이건 아까 고령화랑 연관이 있죠.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중국만큼 빠른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중국도 고령화가 빠르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혹시 아기 한 명만 낳는 그럼요. 정책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잖아요. 네. 중국은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르죠. 고령화 속도가 엄청 빠를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중국 친구들 보면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분들도
요즘 트렌디가 돼서 아무리 나라에서 더 나으라고 해도 애를 하나만 낳더라고요. 그럼 벌써 어른 1, 2, 3, 4, 5, 6 6명이 한 명의 아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심각하네요. 네. 우리나라도 이미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미 음. 그런데 무섭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일본 로봇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 좀 약해 보인다. 엄청 크지 않고 단단하지 않고 예. 근데 이게 유정 아나운서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요. 그래요? 그렇죠. 뭐 몇십 킬로 이렇게 들어서 그냥 쉽게 날라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들을 보급시켜서 일단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2028년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게 정말 괜찮으면 점점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테스트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일본이 괜찮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도입을 할 거고 이 로봇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네. 지금 이 현상은 인구 구조 변화가 이끄는 메가 트렌드가 맞아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몇 거리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춰서 미국이나 선진국에 꼭 들어가야 된다.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말해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로봇주를 사야 된다는 말일까요? 로봇이요? 네. 결국은 미국,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의 중심에 있다면 이 로봇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 중에 하나죠. 네, 우리가 조선 마스가, 네. 원전, 만호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반도체 왜 좋아요? 중국 패권, 중국과 미국 간의 AI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중간에 수혜를 본 거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관심 갖고 봐야죠. 그러면 오늘 딱 고르고 가요. 한국 로봇 ETF, 중국 로봇 ETF, 미국 로봇 ETF 하나만 골라주시면요. 안 골라요. 왜요? 다 사야지. 그 정도예요? 로봇은 지금 길게 보면요. 근데 아, 물론 단기적으로 단기로는 치고 빠지는 거 아니고. 그렇죠. 단기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TF를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로봇 ETF를 섞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적립식으로 네. 여유 자금이 조금 있을 때마다 한, 미, 중 근데 나 메아리에서부터 계속 로봇 얘기하긴 했다. 로봇이 급증했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죠. 길을 조금 더 여러분 제가 쫑긋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은 진짜 중요한 트렌드니까 우리 삶에 진짜 많은 변화를 AI보다도 더 많은 걸 가져올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죠. 이제 정말 집안에 내니가 생기는 거예요. 로봇 내니. 네. 네, 그 로봇이 일을 다 해줄 겁니다. 로봇, 저희 빨래 좀 걷어와줘. 저거 좀 걸어놔. 네. 다림 좀 해줘.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해주나? 나 좀 빨리 들어가지고 방에 눕혀줘봐. 가능하죠. 가사 노동만 대신해줘도. 그쵸?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세탁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니까요. 네, 세탁기 덕분에 여성의 인권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이걸 언제 다 두드려가지고 손으로 빨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시간을 많이 절약하면서 노예 제도도 없어지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그래서 로봇의 등장도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우리가 먼저 예측하고 선점한다면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고 ETF 모아가겠습니다. ETF를 모아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저희 외신폭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외신폭에 됩니다. 관심 주세요. 네, 뭐 추가로 업데이트 있으면요, 저희가 또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